이번 영상은 포트폴리오 백테스트를 간단한 예시로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다라고 할 때 간단하게 백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이려고 합니다. 사용하는 에셋들은 대표적인 에셋 5개를 가지고 와서 백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세팅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백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포트폴리오 전략은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리밸런스를 할 때마다 룩백 피리어드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과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2020년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성과를 예를 들어서 확인하고 싶다. 근데 이때 내 포트폴리오는 뭐 사실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컨디션에 의해서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매달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면은 1월 초에 리밸런싱을 하고, 뭐 한 달 뒤인 2월 초에 리밸런스하고 3월 초 이렇게 해갖고 한 달씩 리밸런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리밸런스를 할 때는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뭐 초기에 투자 비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매 시점마다 매 리밸런싱 시점마다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룩백 피리어드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룩백은 뭐냐 하면은 리밸런스 시점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과거 어느 정도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 만약에 룩백이 3개월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3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뒤에 리밸런스를 할 때는, 이 시점에서 리밸런스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가장 최근 3개월 데이터를 룩백으로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백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백테스트의 시작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끝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리밸런스를 얼마나 자주 할 건지, 그리고 룩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변수로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돼요. 네, 여기서는 좀 간단한 수치들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다 지우고, 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항상 사용하는 매플라립, 판다스, 넘파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몇 번 설명을 했는데, 그 똑같은 거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판다스 데이터 리더를 쓸 때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Y 파이낸스까지 같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새로 추가한 거는 요거를 추가했는데, 그러니까 시작 날짜를 넣으면은 그 가장 첫 피리어드의 리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여기서는 룩백을 먼틀리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31일 전 데이터까지 일단은 가져와서 그 다음에 스타트 이후에 있는 것들만 사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것들은 빼지만 첫 날짜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백테스트 세팅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실제 백테스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BT로 시작하는 변수들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백테스트를 진행하는 건데, 저는 모든 거를 월말에 월말에 리밸런스를 한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첫 번째 리밸런스 날짜를 1월 초가 아니라 그냥 21년도 12월 31일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백테스트는 monthly frequency로 진행을 해서 리밸런싱을 monthly로 진행한다 라는 건데, 백테스트의 룩백은 제가 그냥 위크로 요거는 적어가지고 13위크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사실 백테스트를 제대로 돌릴 때는 이것도 뭐 거의 대부분은 데일리 기준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프리퀀시 리밸런싱을 뭐 먼틀리로 한다라는 거는 데일리 데이터를 가지고 먼틀리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룩백도 뭐 13주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13주 동안의 데일리 리턴을 사용해서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냥 monthly return과 weekly return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을 좀 아래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백테스트 기간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리밸런스는 monthly고 룩백은 13주이다 라는 거는 정했고, 근데 백테스트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첫 리밸런싱을 하는 시점은 룩백 피리어드까지 포함해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룩백을 13주라고 했으면은 이제 10월, 11월, 12월 데이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 거는 21년 10월부터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 첫 날짜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일단은 위클리로 다 받아올 거라서 이렇게 금요일마다 위클리 수익률을 계산하겠다라는 프리퀀시를 가지고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겁니다. 일단 티커는 제가 위에서 5개 에셋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에셋들, 정확하게는 ETF들 데이터를 받아올 거고요.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저는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가지고 왔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백테스트를 할 때를 굳이 이거를 두 개로 나눌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냥 리밸런스는 먼틀리로 하고 그 다음에 룩백은 위클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먼틀리도 갖고 오고 위클리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의사결정을 어떻게 투자를 할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룩백이 13주면은 13주 동안의 위클리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요 13주 데이터는 요 아래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투자를 시작을 하면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한 달 단위로 리밸런스를 하기 때문에 월별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 요거 계산하는 거는 요 데이터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위클리 데이터를 가지고 먼틀리 리턴을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냥 조금 더 쉽게 계산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이제 백테스트의 시작 날짜, 끝 날짜와 그 다음에 먼틀리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 요 리턴스에 들어가는 거는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21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백테스트에 끝나는 기간까지 위클리 데이터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테스트를 실행하는 거를 또 이렇게 간단히 적어봤는데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 리밸런싱 시점마다 포트폴리오 웨이트가 최적의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저장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투자를 하면은 월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DF 리턴스 BT에 들어가는 거는 백테스트에 사용되는 월별 수익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레인지로 사용해서 인티저를 하나씩 읽어오면은 결국 리밸런스 하는 시점마다 값이 하나씩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밸런스를 총 12번 한다라고 하면은 i는 이제 0부터 10일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실제 리밸런스 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트로부터 13주 전까지가 룩백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요 13주 전으로 돌아가서 룩백의 시작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고요. 그럼 그 날짜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룩백 시작부터 리밸런스 데이트 사이까지의 리턴들을 가지고 오면은 이게 결국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위클리 리턴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estimation period, estimation data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평균 분산 모형을 푼다라고 하면은 이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기서 각각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나 분산, 그 다음에 공분산
값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요 에스티메이션 피리어드에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정했으면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수익률이 이제 이밸류에이션 피리어드 동안 리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복잡한 모델을 푼다거나 뭐 민베리언스가 아닌 다른 복잡한 거를 풀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예시이니 저는 그냥 n분의 1로 투자한다. 여기서 자산이 5개밖에 없으니까 다 20%씩 투자한다. 라는 걸로 최적의 투자 비중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복잡한 모델을 테스트하고 싶으면 딱 이 부분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또는 포트폴리오 최적의 투자 비중 구하는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함수만 여기서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실행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투자 비중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밸류에이션 피리어드의 리턴 요 한 달 동안 수익률을 곱해가지고 포트폴리오의 한 달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고요. 그거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 피리어드의 옵티멀 웨이트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리밸런싱 시점마다 요 모든 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매 월말마다 이것들을 반복해서 그 다음 달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이렇게 12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리밸런싱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리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한 달, 그러니까 처음 12월 말부터 투자를 시작한 거는 1월 말에 1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값이 없지만 1월부터 한 달 수익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5분의 1씩 투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리밸런스 시점마다 최적의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끝나는 시점에는 뭔가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값들이 없겠죠. 사실 이것도 포트폴리오 그 에스티메이션을 위클리 데이터로 하고 여기서 이밸류에이션은 먼틀리로 했는데 한 달씩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한 달 동안 리밸런스는 안 했지만 위클리 리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이제 코드를 조금씩 더 바꿔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기는 여기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딱 한 가지 예시만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큰 틀은 위에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다만 포트폴리오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중에서도 좀 비교적 간단한 GMB 포트폴리오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GMB를 푸는 이 함수는 제가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하고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설명을 더 할 거라 그거를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GMB를 사용해서 백테스트 하는 게 사실 여기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딱 이 부분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n분의 1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를 GMB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에스티메이션 기간 데이터를 가지고 코베리언스를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넣어서 최적의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사실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은 역시나 리밸런스 시점마다 포트폴리오 문제를 푸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리턴들 찍힌 거 볼 수 있고 네, 웨이트 이제 n분의 1로 5분의 1로 투자한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를 5개에 나눠서 하게 되고요. 물론 골고루 나누어서 한다기보다는 보면은 첫 번째 자산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거를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플롯을 해봤는데 파란색이 equal weight 5분의 1씩 투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GMB 포트폴리오 문제를 풀었을 때 22년도 1년 동안 먼틀리로 리밸런스를 했을 때 그리고 최근 13주 주별 수익률을 가지고 GMB를 계산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보니까는 equal weight보다는 GMB가 훨씬 더 이 수익률이 바뀌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하는데 GMB는 아무래도 베리언스를 줄여주겠다라는 거니까는 베리언스가 줄어든 거는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정교하게 백테스트를 진행했다거나 사실 뭐 백테스트보다는 정교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수익률이 어떻게 나고 성과가 어떻게 나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백테스트를 구현할 때 큰 틀은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저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요거를 하나의 예시로 사용해서 뭐 다양한 전략들, 백테스트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자주 리밸런스를 할 거냐. 그래서 리밸런스 시점마다 리밸런스 하는 코드를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밸런스를 하는 시점마다 과거 데이터를 얼마큼 사용해서 어떤 모델로 의사결정을 할 거냐라는 거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모델을 사용해서 최적의 투자 비중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실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피리어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나는 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건지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for 하나를 써갖고 리밸런스 시점마다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겠다라는 걸로 코드를 작성하면은 비교적 쉽게 백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테스트를 소개하는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